안녕하세요. 별 5개 오성부동산입니다. 요새 참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벌써 3월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뭐 개나리도 피고 또 홍매화도 피고 자 계절은 어김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재개발에 요새 이제 가장 핫한 곳들이 이제 뭐 도시정비형 개발도 있고 역세권 시프트도 있고 그런데 과연 어떤 물건을 사야 참 뭐 이렇게 수익성 좋은 물건을 사는지 그래서 한번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정 뉴타운 목동 센트럴아이파크 이부 쪽에서 2006년부터 20년간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재개발 사업지도 발굴해드리고요. 요 사이에 보면은 도시정비원 역세권 그 재개발 쪽이 이제 핫합니다. 서울시에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세권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이 주거 이종을 갖다가 준주거로 다 이게 상향을 시켜줍니다. 준주거로 상향을 시키게 되면 용적률 최하 480%에서 500%까지 가죠. 그럼 보통 주거 이종이 뭐 한 200% 정도 초반인데 이게 480%만 받아도 벌써 상당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평이 늘어나죠. 건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반 분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일반 분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업 수익성을 주니까 비례율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또 비례율이 높아지면 또 여기에 또 이 권리가가 또 이게 또 높아지죠. 그래서 권리가가 높아지게 되면 또 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감정평가를 잘 받고 또 사업성 빠른 곳에 또 이런 또 이 용적률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된 재테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정법상 이제 이 재개발 진행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는데, 자, 재건축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재개발을 통해서 많이 이제 투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이제 처음 시작이 이제 동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성립이 되고요. 추진위원회가 이제 성립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동의율이 80%만 나오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그다음에 조합 장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이제 80% 동인데 또 75%다 또 이게 이 인센티브를 주는 또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이제 사업시에 인가가 들어가죠. 이 사업시에 인가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축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는 이런 부지 위에다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또 기부 체납을 해서 도로도 내주고 거기다 우리가 공원도 내줄 테니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십시오. 여기 또 이게 서울시 그다음에 또 국토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시행가 나게 되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분양 신청을 합니다. 분양 신청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가 들어가는데요. 이때 또 감정평가 기준으로 다 이주비가 나가죠. 이주비. 보통 뭐 이쪽에 목전에 같은 경우에는 60% 나가는데 또 뭐 60%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에서 철거해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준공인가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고시 거쳐서 보전 등기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사용 승인만 떨어지면 우리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새 뭐 어느 곳에서는 다 입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 분담금 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입주도 못하는 게 양천구에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참 요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은 지나가죠. 하지만 돈을 한 군데 두게 되면은 또 재테크는 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이 실무를 했던 거죠.
신종 뉴타운이었죠. 신종 뉴타운에서 이 감정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율이 나왔고, 권리가액이 나와서 신축 아파트 평대 신청해서 분담금과 그 다음에 계약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015년도였습니다. 2015년도 12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제 분양 계약이 되는 거죠. 조합원이 이제 이 조합원은 강제 조합원이죠. 이게 재개발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다, 동의를 안 했다에 따라서 재건축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갈리는데 이 재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든 동의를 안 하든 그냥 강제 조합원이라고 해서 조합원입니다. 근데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갈리는 계기가 이 분양 신청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이때부터 현금 청산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요.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1억 4천 835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게 이제 빌라죠. 뭐 저게 동원 빌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빌라 치고는 그래도 감정평가가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이 감정평가에다가 이 비례율 있죠. 비례율을 곱합니다. 요게 이제 권리가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권리가액을 가지고 이분이 32평을 신청했거든요. 32평형 이 분양 이 금액이 4억 9,2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권리가액을 빼니까 추가 분담금이 3억 6,776만 7,320원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부담이 되는 거 3억 6,700씩 내고 어떻게 들어가 살아?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계약금을 10% 받습니다. 10%. 이때 그러면 계약금이 10% 같으면 3,677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 이때 조합에서는 1차 계약금으로 해서 우선 1,000만 원만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2,670만 원을 넣으시면 이제 10%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추가로 받았고, 그래서 이게 계약금을 두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도금, 이제 이자 무이자가 아니고 이제 그 무이자는 아니었죠. 무이자 아니고 이제 중도 이자 후불제로 갔습니다. 이자 후불제로 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1회는 계약금, 2회부터 2, 3, 4, 5, 6, 7까지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갔고, 그 다음에 30%는 입주할 당시에 대출을 받은가 아니면은 뭐 전세를 놓든가 해서 하시면은 내 집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꼭 현금을 다 가지고 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감정평가액에 이 당시에는 60%를 무이자 이주를 줬어. 이건 무이자였습니다. 그러면 6116, 46에 24, 68에 48. 그럼 한 8,800만 원 돈의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인근에 뭐 집을 사시던가 전세로 가셨던가 살다가 들어오시게 됐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또 이 집을 사시게 되면은 조합원들에게 또 주는 또 혜택이 있죠. 대체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주택으로 해서 이제 이분이 사신 거죠. 그 다음에 권리가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정평가액이 잘 나오고 권리가액도 중요하고 비례가액도 중요한데, 그래서 굳이 이런 그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실 때에는 금액이 큰 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실 거다 보면 돼요. 이게 같은 평형대에서 이렇게 경쟁이 생길 때에는 감정평가가 높은 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렇지만 여기 목세나 같은 경우에는 한 2,500가구가 일반 분양되는 것 중에 1,400명이 조합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주로 23평이나 25평을 신청을 많이 받아 가셨는데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34평을 가셔가지고 아주 좋게 잘 받으셨죠.
그래서 이 우선 그 당첨 100%가 되는 조합원의 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큰 돈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내가 이런 집을 살 수 있다라고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가 1억 8,900이었죠. 아까 계신 분은 1억 4,800인데 1억 8,900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대지 지분이 15평인 단지집이었습니다. 단지집. 한 50%를 차지하셨는데 단지가 여기다가 아까 비례율 84.08을 곱하니까 1억 5,923만 7천이 나왔죠. 이게 권리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정평가 곱하기 비례율, 권리가. 권리가에서 분담금. 25평이 3억 7,900이었어요. 그래서 1억 5,900을 빼니까 추가 분담금이 2억 1,900.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1,000만원 1차 계약금 내고 한 달 후에 1,119만원을 내면은 계약금 10%가 완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중도금 2에서부터 7회까지 이자 후불제로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는 입금 이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은 뭐 전세를 넣고서 들어가신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하신 분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또 나는 이게 부담스러워 이 2억 1,900에 대해서 이게 또 뭐 나중에 가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내고 뭐하고 그러면 내가 참 이거 들어가 살겠냐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이게 가격이 입주권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입주권 가격 입주권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입주권 상태에서는 입주권 관리처분 이전 2년 전에부터 가셨던 조합원이면은 또 비과세 다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또 이 형편에 맞는 대로 또 길 건너 가서 또 같은 뭐 다세대지만은 또 뭐 주차 시설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있는 그런 또 빌라로 갈아타신 조합원도 계시고요. 또 입주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때에 그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 두 군데에서 조합원들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거진 뭐 3억 7,900인데 3억 2천 돈이 대출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5년 동안 2%대로 고정금리를 받아서 지금도 이거 상환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원들한테 이게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원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초기에 진입해서 그러한 이제 비과세 요건도 싸시고 또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종정평가액이 1억 2,375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인데 지분이 아주 적은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비례율이 84.08을 더하니까 권리가액이 1억 404만 9천이 나왔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3평을 신청했습니다. 23평이 3억 4,500. 아까 25평이 3억 4,900. 3억 7,900. 그러면 별 차이도 안 났는데 또 이렇게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는 그냥 뭐 23평도 전용이 16평이니까 먼저 살던 집에 비하면 뭐 대골 같아 라고 해서 또 사신 분도 신청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2억 4,100.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분 계약금 우선 1,000만 원 내시고 그 다음에 또 1,400원 또 한 달에 내서 계약을 하셨다가 또 이게 또 가격이 올랐죠. 또 서서히 올라가서 25평도 최고가 9억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새는 뭐 6억대로 다 이렇게 6억 최하가 2억 2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3억 4,500에 분양을 받아서 지금 뭐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크게 수익성에서 따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겠죠. 9억대 매매를 하셨으면은 또 9억이면 어딥니까? 거진 뭐 내 투자한 200%의 수익률이 나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이 재개발 이 초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세대 조그만 거라든가 뭐 굳이 뭐 큰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뭐 이 분담금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이 서울 시내가 용산, 강남 3구만 빼놓고 전부 다 또 이 조정해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입주권 상태에서 얼마든지 매매를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굳이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상은 이제 오성부동산에서 내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사들이고 또 감정평가 받아들인 걸 가지고 감정평가액, 그 다음에 이제 비례를 곱해서 권리가,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계약금이 10% 들어가고 또 중도금이 들어가서 또 분담금까지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재건축에는 뭐 큰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재개발은 적은 돈이라도 충분하게 수익성 뭐 100% 200% 올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그 사다리 역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